제가 2017년도에 그 제주도에서 그 영화를 찍었는데요. 단편 영화를 찍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약간 그 한국의 현대사에서 좀 비극적인 어떤 역사였던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좀 그 자료 조사도 되게 오래 했고 제주도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지내오고 이제 촬영도 좀 길게 다른 단편보다 좀 길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올 로케이션으로 찍다가 다시 이제 그 고향인 전주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좀 약간 그 방금 말한 영화 이름이 뼈인데 뼈 더 본즈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저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고 또 한동안 좀 잠깐 잠을 잘 못 잤던 그 불면증이 좀 있었었는데 어느 날은 장마가 내리는 여름에 낮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근데 벼락을 맞고 집에 와 봤더니 저랑 똑같은 이름의 남자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제 이름이 이제 최진영인데 자기 이름도 최진영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다. 너는 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내 자아와 만났구나.' 하면서 그 남자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제 꿈을 꿨거든요. 근데 깨고 나서 너무 강렬해 가지고 메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 꿈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저의 그 또 다른 자아를 꿈속에서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 알겠다라는 어떤 계시 같아서 이 꿈이 좀 또 강렬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갔고 이제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면서 이제 영화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 남자로 나왔었거든요. 처음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꿈 안에서도 좀 야했고 네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그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에 IMF라는 아.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그 좀 파괴가 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아주 비극적인 또 그런 시기를 거쳐 왔었었는데 어쨌거나 이 배경은 1997년 이후에 98년 초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처음에 구조를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춘이라는 캐릭터에서 가장 사적인 비극은 무엇이었을까로 생각했을 때 이 외갓집에 오기 직전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어쨌거나 춘이는 좀 약간 그 사회화가 멈춰 있는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가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던 시기를 차라리 만나서 그걸 더 극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또한 그 저희 춘희로 그 주연 그 출연하신 강진아 배우도 그렇게 가는 것을 또 좋아하셔 가지고 강진아 배우와 이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방향을 좀 바꾸자 해 가지고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자아와 만나는 설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도 더 주제와 맞는 것 같고 그 어린 시절을 만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바꾸는 게 잘 됐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일단 그 어른 춘희를 맡은 강진아 배우는 한국 독립영화 한강의 개라는 되게 또 좋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연이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또 다양한 표정들이나 연기 스펙트럼이 인상적이어서 '저 배우와 한번 나중에 꼭 작업을 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속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이 태어나길 잘했어 이제 캐스팅 중에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린 춘희 역할을 맡았던 박해진 배우는 단편 영화 중에 또 컨테이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 박해진 배우의 또 표정이 정말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눈도 되게 깊고 이렇게 되게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강단 있는 강하고 단단한 모습이 있어서 그 친구도 이제 잘 기억에 음 그리고 그 주황이라는 캐릭터는 어 어 사실은 저희 그 영화에서는 막 그 TV 드라마나 좀 이렇게 돈이 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하고 좀 달라요. 뭐 다한증을 갖고 있거나 또 말을 더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미디어에서 그리는 어떤 정형화된 인물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항상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서울에 살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얼굴도 다 잘생기거나 이쁘고 예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다 그렇진 않잖아요. 이 제가 사는 이 전주라는 지방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소외시켰던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존재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주황이 같은 캐릭터도 나오게 됐고요. 노숙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는 좀 재밌는데 원래 설정은 네, 이것도 좀 판타지 같은데 나사에서 나사의 출신의 그 과학자였는데 IMF 때문에 망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컨셉으로 갔어요. 또 재밌게. 그래서 나중엔 또 그 노숙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래서 그 당시에 IMF 직후에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은유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어서 그렇게 했고, 또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노숙자 연기를 했던 황미영 배우는 제가 예전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같이 존경하는 배우였는데 너무 이 역할을 제안하고 흔쾌히 또 수락을 해줘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나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이 태어나게 잘했어라는 작업을 하면서 정말 좋은 동료들, 친구들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존재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은 안 하고 창문을 봐요. 창문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다 봐요. 다 봐서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더 흥미롭게 보는 그게 좀 약간 특화됐다랄까? 관찰하는 게 더 특화됐다랄까? 그런 거가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또 건축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항상 이제 건물을 지나가면 이 건축의 이제 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공간 안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이 상상력이 돼서 또 그 자극이 돼서 새로운 어떤 스토리텔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까? 어떤 사람이 왜 저렇게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면서 하나의 이제 덩어리 예 이야기 덩어리가 되고 그게 이제 시나리오화 되면서 영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는 좀 약간 소외받거나 우리가 소외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이 영화라는 거에서 영화 프레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어떠한 또 다른 존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영화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주는 제가 태어난 그 도시고요. 그렇게 막 서울처럼 크지 않은 도시인데 이렇게 중간 도시라고 할까나? 그런 도시의 규모예요. 비유를 하자면 전주가 전통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전통이 좀 살아있는 그래서 음식도 되게 맛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옛날에 살았던 집들 한옥이라고 하죠. 그런 한옥들이 좀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한옥마을이라는 관광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국내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갔던 관광지 1 위로 이렇게 뽑힐 정도로 관광 옛날에 어떤 집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사카나 교토 같은 느낌도 드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빠르지 않고 속도가 있지 않고 좀 느릿느릿하고 네 그런 도시였는데 저는 어쨌거나 서울이 아닌 제가 가장 잘 아는 도시, 제가 잘 아는 장소, 잘 아는 공간을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첫 장편 영화는 전주에서 찍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고, 무엇보다 제가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로케이션 하는 데서도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주라는 도시는 정말 저한테 너무 애정이 있는 도시고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고, 그다음에 또 전주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인데, 부산국제영화제 다음으로 유명한 영화제가 전주국제영화제인데요. 독립영화나 뭐 예술영화, 디지털 영화들을 많이 새로운 영화들을 소개하는 영화제예요. 그래서 또 많은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일단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어, 그 춘희가 있던 그 다락방이 있는 집은 그 좀 오래된 주택에 어떤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하는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 집을 좀 이제 렌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락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락방입니다. 근데 1층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1층에 어떤 방 안에 있는 다락방, 약간 계단이 있고, 근데 저희는 좀 속여서 2층 위에 있는 다락방으로 속여서 찍었고요. 정말 좁습니다. 저희 그 춘희 역할을 맡았던 강진아 배우나 박혜진 배우가 키가 170이 넘거든요. 170cm가 넘는데 누우면 발을 이렇게 나올 정도로 되게 폭도 좁고 길이도 좁아서 저희 촬영팀하고 연출팀하고 배우들이 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되게 아늑해가지고 그 이제 테이크가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강진아 배우가 너무 아늑해서 이제 액션을 했는데 연기를 안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누워있는 씬이었는데. 근데 동신호금 기사가 들어보더니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잠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늑할 정도로 되게 좁은 방이었는데, 그래도 그 좁은 것들을 극복하고 잘 이렇게 담아주신 촬영 감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약간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데 그런 약간 느낌을 잘 살려준 미술을 해주신 우리 연출부 동료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기억에 남고요. 어쨌거나 과거와 현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예전 1998년에 그 집의 느낌, 양옥 거실이나 이런, 98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요. 22년. 그 22년 전에 어떤 집을 어떻게 구현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출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 조사를 해서 바닥이나 벽지나 가구들을 다 어떻게 이제 구해 와가지고 세팅을 해줬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98년에 집이 완성된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은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한국어 제목은 태어나길 잘했어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이 이렇게 잘 될까? 한국어가 갖고 있는 어떤 어감이나 느낌이 살까? 그 정서가 살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뭐 굿본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했다가, 저희 영화의 인서트로도 정말 많이 나왔던 달팽이, 민달팽이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민달팽이도 춘희처럼 자기 집이 사실은 없고, 그런데 되게 속도도 느리잖아요. 사회화가 좀 느렸던 어떤 춘희의 모습과도 닮았고, 하지만 민달팽이는 속도가 느리지만 기어이 자신이 갈 곳을 끝까지 가는 동물이잖아요. 춘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자기만의 속도와 리듬을 갖은 것도 마찬가지였고, 무엇보다 또 민달팽이도 장우동체인데, 어쨌거나 저희 영화가 춘희가 자기 자아하고 계속 뒤섞이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영화잖아요. 그게 이제 그 민달팽이가 갖고 있는 어떤 형질, 형태, 뭐 그런 성질 같아가지고, 아, 민달팽이가 괜찮겠다 해가지고 영화 제목을 더 슬럭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작품은 지금 현재는요, 드라마 각색을 좀 맡고 있고요. 아마 일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가 끝나면 제가 최근에 20세기 소녀들이라는 어,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도 1998년, 99년 이때쯤이 배경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 촬영이 빠르면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그 시나리오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 오사카 아시아 영화제가 태어나길 이 더 슬러그의 첫 해외 상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도 발걸음하셔서 그 극장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좌석을 채워 주신 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관객분들이 채워 주시는 그 한 좌석 한 좌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정말 작년부터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일본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뭐 나루세미 큐, 이치가와 곤, 스즈키 세이준 이 영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감독들이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일본 영화에서 배운 것도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일본에 있는 극장을 한번 방문해서 예전 고전 영화들이나 이런 현재의 독립 영화들을 한번 관람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그날이 꼭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